네, 시민상학과 오늘도 특이점으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봐도 기분 좋은 오늘의 지수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코스피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1조 넘게 사주면서요. 2,672포인트까지 올라갔고요. 코스닥은 779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론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오늘 즉각적으로 바로 우리 증시에 효과를 줬는데 마이크론은 지금 프리시장에서도 15%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분 좋은 흐름이 내일까지 우리 시장을 좀 이어주게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의 전략 화목팀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목팀 나왔습니다. 이가람 매니저, 조기준 매니저, 김홍태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장 한 줄 평 기분 좋게 나왔을 것 같은데 이가람 매니저님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희 한줄평은 제가 화요일날 제가 이 자리에서 딱 한마디를 하면서 제가 마감했습니다. 그때 코멘트가 뭐였냐? 화요일날 SK 하이닉스를 매수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방송을 마쳤었는데, 네, 이게 썸네일도 나왔었는데. 썸네일 너무 좋은데요? 네, 제가 이렇게 또 하이닉스 매수했는데 오늘 결과가 너무 좋게 나왔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따라서 당연히 운 좋게도 좋은 수익을 냈었던 하루였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오늘 반도체가 올라가게 되면 다른 것들 못 갈 것 같았는데 다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좀 좋게 풀리는 거 아닌가 싶으니까 모두 좀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다수의 종목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또 이런 시장 되게 오랜만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도 듭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오늘장 한 줄 평 어떻습니까? 저도 저걸 보니 바꾸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바꾸고 싶으세요? 4일 전기 40% 이상 수익 실현했습니다. 네, 오늘장 한 줄 평이 자랑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네, 이제 저는 이제 윈터 룸스 얘기하면서 이제 겨울이 오고 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스프링 이즈 커밍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겨울이 왔고 이제 봄이 오는데 겨울이 온다고 얘기하는 철없는 사람 때문에 이제 하락을 했는데 네. 그 2021년에는 삼성전자가 10% 정도 조정을 받았을 때 이제 윈터 겨울이 오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추가 20% 하락을 했는데 그쵸? 제 생각에는 이미 30%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여기서 매도 보고서는 제가 보기에는 매수 찬스다. 그러니까 요번에 2021년을 제외하고 네. 그 전에 이제 계속적으로 약세 국면에서 외국계 보고서가 이제 안 좋게 나왔을 때 거의 그 가격에서 하락했을 때 급락했을 때 샀을 때 2, 3개월 지나고 나서 10%에서 15% 정도 상승을 했다. 지수 상승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 상승은 6개월 후에는 보면 거의 15%, 20%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매수 사인이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반도체가 우리 시장을 이끌 것이고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보면은 이제 83억 불 정도의 이제 4분기 실적을 예상했는데 88억 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더 넘어설 그렇습니다. 거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시간으로 1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시장도 긍정적으로 2,700 그다음에 900선을 넘어서서 이제 올해 연말까지 이 흐름을 갔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에 하나 걸리는 거는 이제 금투세 문제만 무난하게 해결된다면 정말 연말까지 이제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스프링 이즈 커밍, 봄은 온다. 기분 좋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 줄 평을 미리 봤거든요. 김흥태 매니저의. 이거 뭔가 또 거꾸로 가는 거 아닌가? 이거 한 줄 평 확인해 볼게요. 찬물 끼우는 거 아니죠, 김용태 매니저님? 아닙니다. 아니죠? 네, 예. 확인해 볼까요, 김용태 매니저님? 한 줄 평을 하기 전에 일단은 이가림 매니저에 대한 이 사진을 보고 배가 아픕니다. 배가 너무 아프다. 네. 네. 저에게 살짝 언지만 해줬다라면은 저도 반도체에 대한 뭐랄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샀을 텐데 좀 아쉽긴 하는데 뭐 오늘 좀 전반적으로 시장이 워낙에 좋았으니까는 뭐 오늘도 기분 좋게 좀 출발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스프링 이즈 커밍이라고 했는데 저는 반대적으로 모두가 고할 때 한번 노를 외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봄이 올까요? 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기 전에 뭐가 오죠? 뭐 안 오죠. 꽃샘추위가 한번 옵니다. 꽃샘추위. 꽃샘추위가 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기분 좋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일지라도 너무 마냥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다 고점에 몰렸기 때문에 지금 반등했다고 해서 뭐 수익권이 돌아온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바닥에 산 사람들이 기분 좋은 수익권을 나올 수 있는 자리고
지금 자리에서 뭐 추가 매수한다고 해서 단가가 낮춰져서 수익권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천만다행이지만 아마 대부분에 있는 반도체 고점에서 물리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올라오더라도 아마 크게 감흥은 없을 겁니다. 그래도 일단은 시장은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오늘 새벽에 나왔던 마이크론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예. 오늘 국내장들도 많이들 상승하고 있는데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이게 그동안의 외국인들에 대한 플레이가 다 매도세를 전환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갑작스럽게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반등의 자리가 있을 수도 있으니 너무 긍정적으로서만 이렇게 마냥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일단락적으로서 오늘 미국 시장이 한번 어떻게 흔들어내는지를 보고 지켜보고 만약에 오늘 뉴욕 증시가 갭을 띄워서 상승하고 나서부터 만약에 세론으로서 내려와서 마감한다면 내일 국내장이 또 더 안 좋을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은 이게 반도체가 좋아서 반도체가 올랐으면 다행인 건데 반도체가 올랐는데 전반적인 시장이 다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수급이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시장에 주도주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력도 올랐고 제약도 올라왔고 사실 이게 제약과 2차 전지와 반도체가 같이 올라오는 경향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은 전반적인 시장이 다 올라왔기 때문에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락은 내일 하루 이번 주까지는 한번 더 좀 지켜보고 만약에 혹시라도 세론으로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을 게 뭐냐면은 꽃샘 추이처럼 이 추이도 잠깐 스쳐서 다시 한번 맞아요.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는요. 일단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시고 다시 한번 추가 매수 자리를 살펴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봄이 올까요? 봄이 오되 꽃샘 추위는 일단 오니까 그 부분을 조심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특이점 통해서 내일 시장 그리고 다음 주도 있을 10월 시장 전략 하나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특이점 올려주시죠. 이야기 해봐야겠죠. 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메모리 풍향계가 되죠. 마이크론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이크론의 실적 그 어느 때보다 좀 눈높이는 낮았던 상태인데 역시 인생사 기대치를 낮춰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됐습니다. 이 영향으로 이제 마이크론은 애프터마켓에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시장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로 우리가 지금까지 우려했던 게 모두 불식이 되는 건지에 대한 게 상당히 궁금할 것 같은데요. 이가람 매니저님, 먼저 마이크론 실적 기대치가 좀 많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쵸. 이 실적 발표 너무너무 좋게 나왔는데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좀 우려했던 모건 스탠리였다라는 거였었고 좀 과했던 모건 스탠리의 포인트였던 게 아니었나. 그리고 또 약간 좋았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눈높이가 올라가는 상태였다라면 이런 반응이 안 나왔을 텐데 눈높이가 워낙에 안 좋았던 마이크론이었다 보니까 더 좋은 반응을 보여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 이제 보여줄 게 달라진 마이크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마 마이크론 자체가 굉장히 달라진 오늘 모습을 좀 오늘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 마이크론이 HBM 쪽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EPS 추정치도 EPS의 추정치보다 더 높은 이제 그 1.18달러를 보여줬고 매출 같은 경우도 원래 전망치가 76억 5천 달러였는데 77억 5천만 달러 나와줬고 마진율 같은 경우도 원래 34.7%였는데 36.5%까지 올라오면서 전반적으로 다 올랐는데 얘가 중요했던 건 뭐였냐면 HBM만 좋았던 게 아니고 HBM 이외에 대부분이 다 좋았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마이크론은 지난번에 HBM이 생각보다 안 좋았기 때문에 더 내려왔던 게 있었는데 안 좋았던 HBM이 본격적으로 좋아지기 시작을 했고 내년도가 아마 더 좋아질 것이다. 더군다나 하이엔드 쪽,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처럼 중국 쪽 물량을 대응하고 있는 그 하이엔드가 아닌 로우 쪽이 아니라 결국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SK 때처럼 결국 하이엔드 쪽, 결국 가장 윗자리에 있는 제품을 내놓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 됐고 그에 따라서 결국은 이번에 좋았던 게 디램 가격에 대해서도 방어가 잘 됐고 모건 스탠리에서 주장하고 있었던 디램 가격이 다운되는 것도 결국 다음 분기까지는 상승할 것이다 라는 코멘트가 나와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굉장히 좋게 올라갔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영향인 건데 그러면서 이제 CEO가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강력한 AI 수요 때문에 데이터 센터 향이 너무 좋았다는 게 또 한 가지 포인트가 되면서 지금 미국 향에서의 반도체가 다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보게 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원래 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았다가 계속 올라가는 상태가 됐고 다음 분기가 아마 더 올라갈 것이다
가이던스보다 더 높게 제시를 해주면서 굉장히 잘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그에 따라서 이제 그 다음 장 보게 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간 내에서 무려 14%나 올라가는 정말 어마어마한 역시 미국장은 다르구나라는 것도 느꼈던 게 조금만 더 닫다라고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자금이 쏠려서 그냥 이렇게 한 번에 다 올리게 되는 장세가 되는데 그와 반면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9.2%까지 올라가면서 그도 역시 마이크론 쪽으로 따라가는구나. 물론 마이크론보다 더 앞서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이크론을 보고 나서야 올라간다는 게 참 아무나 현실입니다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9.2%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외국인도 매수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오늘 3.7%밖에 못 올라갔고 심지어 외국인은 오늘까지도 삼성전자는 매도를 했어요. 그건 둘 간의 어떤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보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HBM 가지고 돈을 잘 벌었다라는 게 포인트였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HBM 가지고 돈을 잘 벌 걸 알려지고 있죠. 삼성전자는 HBM에서 하이엔드가 아직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AI 쪽에서 특화가 안 돼 있다가 돼요. 결국은 레거시로만 가는 얘기인 건데 삼성전자는 레거시로만 올라가기에는 지금 오늘 마이크론도 말했지만 AI 수요는 좋지만 그거 이외에서는 아직은 수요가 높지 않고 특별한 코멘트 안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내년도에 스마트폰과 PC 수요가 올라오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레거시라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은 AI 반도체로 인식이 안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 차트를 좀 넘어와서 보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지금 크게 못 올라온 상태였어요. 그동안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앞두고서 반등을 미리 주고 있다가 이제 어저께까지 외국인들뿐만 아니고 기관들도 매수가 꽤나 들어오고 있었던 상황이 하이닉스였었고 어제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는 외국인과 기관 양매수가 붙었는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 특히 외국인 쪽에 대량 매수가 붙으면서 많이 급등을 시켜놓은 게 하이닉스입니다. 그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은 AI 반도체라고 부르기에는 좀 어려운 상태가 됐고 지금 심지어 레거시 더 올라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러한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낙폭과대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못 올라왔고 그리고 수급상은 보더라도 오늘도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기관들은 사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아직 안 담았다. 물론 매도 규모는 축소됐고 개인들의 매수대가 드디어 멈추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이 삼성전자가 과연 SK에 따라서 V자 반대로 올라갈 수 있겠느냐 요거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반도체를 보실 거면 지금 무조건 이제 확인이 된 것들 HBM이 좋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니까 HBM 관련 종목 또는 AI가 좋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니까 AI 가속기나 AI 서버 향해서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 특히나 마이크론 증설 관련해서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 제가 또 공개했을 때 다 설명드렸었는데 그런 식으로 약간 돈을 벌 수 있는 반도체로만 보셔야 되고 지금 다른 반도체들은 아직은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시기상조다라고 보여져서 저는 뭐 다른 곳에서는 겨울이 온 거 아니냐, 겨울 넘어간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저는 지금 반도체는 가을에서 늦가을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싶고 전 아직 겨울이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겨울이 오지 않았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기준 매니저님은 윈터 이즈 커밍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스프링 이즈 커밍. 스프링 죄송합니다. 윈터 이즈 윈터 커밍 이즈 하도 많이 커밍이면, 들어서 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여기 이분. 네, 저기 맨 왼쪽에 계신 분이죠. 그럼 조기준 매니저님의 먼저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프링 이즈 커밍이라고 해주셨으니까 좀 다르게 보시는 측면은요? 일단 뭐 이제 마이크론 실적이 보면 뭐 메모리 수급이 확인되고 있는데 뭐 제가 보여드릴 게 이제 디램 관련 수급도 보면은 올해 이제 10% 중반 상향을 했는데 이제 10% 후반대로 지금 높였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도 15% 안정적으로 지금 이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다라고 하고 있고 HBM의 시장이 지금 현재 작년에 40억 불이었고 올해 180억 불이고 내년에 250억 불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계속적으로 성장세는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이던스라든가 뭐 이런 걸 봤을 때 디램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의 HBM 수요도 견조하니까 제가 지금 현재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무역 수지가 이제 8월 달까지 그러니까 3분기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살펴본다고 하면 요거 보시면은
9월 1일부터 20일까지 무역 수지가 무역 흑자입니다. 그러니까 350. 물론 이게 이제 추석이라는 데가 추석이 있었기 때문에 요만큼 줄었는데 그쵸. 500억 불대 무역 수지가 흑자가 나오고 8월 달도 570억 불 나왔다라는 거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없으면 이 수치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다른 걸 아무리 많이 팔아도. 그래서 요 수치가 환율과 더불어 이제 환율이 제외해야 되는 거죠. 달러로 표시하는 거니까. 그래서 570억 불대에 500억 후반대의 매출이 나왔다는 거는 반도체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가 엄청나게 잘 팔렸을 때 가능한 거고 여기 HBM 실적이는 이제 그 금액상으로 얼마 차지하지 않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높을 뿐이지. 그래서 현재 D램과 낸드 엄청나게 잘 팔렸기 때문에 3분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좋게 나올 게 뻔하고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는 아직까지 겨울이 안 왔다라고 보여야 될 것 같고 봄이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무역 수지가 모든 걸 다 말해주고 있고 예. 또 개별 업체들 하나씩 조회해 보면 그만큼 수출 실적 좋습니다. 견조하기 때문에 제가 의심하지 말고 네. 반도체 담아야 된다는 측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윈터다, 스프링이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일단은 수출입 지표를 통해서는 반도체는 계속해서 잘 팔리고 있다, 수출이 잘 되고 있다라는 자료를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웅태 매니저님이 보셨을 때는 오늘 일단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후에 마이크론은 지금 프리시장에서 15% 좀 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오늘 삼성전자 4%대, 하이닉스도 10% 가까이 좀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3분기 실적 발표를 할 텐데 우리는 그 눈높이를 좀 올려야 되는 시기입니까? 눈높이를 좀 올릴 필요가 있을까요? 기존에 있던 눈높이를 그대로 유지해야죠. 네, 더 높일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럼 추가적으로 눈높이는 그대로 가되 네. 지금의 이 상승세에 대한 연속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를 내일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저도 그게 불확실성하기 때문에 네. 지금 오늘 앞서 다시 설명했지만 오늘 반도체만 갔으면 저는 반도체 인정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전반적인 시장에서 올렸기 때문에 이게 반도체가 좋았다라고 할 수 없고요. 그렇게 따지면 오늘 2차 전지도 강했는데 2차 전지도 좋았다라고 다들 외쳐야 되고 전력 세비도 오늘 강했기 때문에 전력 세비는 오늘 시간에서도 강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좋았다. 또 제약바이오도 신고가 영역을 가고 있으니까 좋았다라고 다들 외쳐야 되는데 다 빼놓고 지금 반도체만 포커스를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반도체에 너무 집중적으로 보고 있지 않나라는 게 조금 한 번 더 생각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제가 뭐 반도체는 막 불신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저도 반도체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으로서 지금 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지만은 앞서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고 해서 한번 확신을 가지고 나서 대응해도 나쁘지 않다라는 게 일단 삼성전자가 주가를 좀 끌어당겨야지 지수를 올라와 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삼성전자가 연속성이 있어야지만 되는데 그게 없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반대적으로 반도체가 오늘이 고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면서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오늘이 팔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양각에 대한 이제 양매수세를 지켜봤을 때 어느 한쪽에다 너무 치우쳐보지 마시고 한 번은 의심을 좀 해보고 나서부터 대응해도 늦지 않고요. 오늘 못 들어갔다고 해서 하이닉스가 내일 자리에서 또 한번 급등할까라고 했을 때 충분히 내일에서 조정받았을 때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놓쳤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시는 것보다도 조금 더 기다렸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앞서 이제 반도체가 HBM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유리기판도 봐야 되고 CXL도 봐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결국엔 네오셈도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네오셈뿐만 아니라 CXL 관련된 주가들이 오늘 뭐 19%, 20% 이상 급등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HBM에만 너무 집중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 외적으로서 뭐 D램에서도 다른 뭐 CXL이라든지 오늘 뭐 유리기판도 강한 흐름 보여왔고 그런 섹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장비 업종들도 열심히 좀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오히려 저점에서부터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고 만약에 혹시라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서 제가 언급했을 때 매수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단가를 낮추면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계속 그런 의견 때문에 지금 채팅창에는 제가 직접 다 읽어드리진 못하지만 김웅태 매니저님의 소신 발언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되게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매니저님의 얘기를 들으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신 발언에 대해서 아직 수정할 생각은 없으신 거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약속 지킬 겁니다. 블랙웰 출시하고 나서부터 반도체 살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12월? 11월? 11월? 이미 블랙웰이 근데 저도 우려되는 게 뭐냐면 저는 11월로 예상하고 있는데 블랙웰이 대량 생산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앞당겨질 수 있다는 건데 일단은 저도 반도체를 오늘은 좀 샀습니다. 어제부터 좀 사긴 했는데 저는 유리기판 쪽에서 좀 관심이 있어서 그쪽으로 좀 담아놨는데 저도 일단 메모리 쪽에서도 일단은 계속 손이 왔다 갔다 해요. 네, 아무튼 간에 저도 그러고 입장이니까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 안 하셔도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같은 질문은 이가람 매니저님한테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3분기 실적 네. 발표 전까지 네. 이 상승의 연속성은 좀 어떻게 가져갈 거라고 보신가요? 다음 주 가면은 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주가의 눈높이를 너무 높이는 거는 네.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돌기 위한 조건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지금 모니터 화면에 지금 화면 하나 띄워놨는데 이것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반도체 업종에 대한 이제 올해 쪽에서 영업일 추정치인 건데요. 올라갈 때는 꺾여 있잖아요. 결국 요 꺾여 있는 요게 다시 턴에서 올라가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얘가 이렇게 턴에서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돌긴 어렵고 오늘 올라갔던 거 보게 되면 하이닉스가 올라갔고 그다음에 HBM 관련된 장비 대표 종목들이 올라가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증설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AI 서버랑 관련된 가속기들하고 그다음에 ESS 쪽에 들어가는 종목들만 올라갔고 전통 소부장은 못 갔단 말이죠. 그다음에 테마 쪽에서는 유리기판이 올라가고 CS가 올라갔는데 반도체가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볼 수 있는 것들은 결국 이제 테마성인 CSA가 유리기판을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진짜 소부장에서 뭔가 배팅을 들어가면서 할 만한 시기는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조금 빠르고요. 10월 달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의 어닝 발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삼성전자의 시작 발표가 빠르면 다음 주인데 아마 다음 주가 우리가 휴무가 껴 있어서 네. 늦으면 날짜가 안 아마 나왔죠? 그 두 번째 주로 아마 좀 밀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날짜에 따라서 삼성전자 3분기 잠정치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또 10월 말에 있거든요. 그 하이닉스 것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 우리가 우려한 상황인 거냐 그렇지 않은 거냐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건 이제 결국은 온 디바이스 AI 관련해서 AI가 이 수요를 끌어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반도체 쪽에 수요가 더 붙으면서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 또 애플이 지금 판매량 자체가 너무 안 나온다라고 하는데 10월 달에 AI를 탑재하고 난 다음에 평가 잘 받게 돼서 애플 쪽이 잘 팔린다라고 하게 되면 빠르면 그때부터 한번 돌 수가 있을 것 같고 그게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시간은 좀 딜레이가 될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일반적인 소부장, 그러니까 지금 유리기판과 CSA 같은 테마성이 돌는 종목들이 아닌 이상 또 AI 서버 관련된 종목이 아닌 일반적인 소부장을 갖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0월 달에 애플과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동향 봐야 되고 그다음에 블랙의 수요에 대한 것도 아마 11월 달부터 아마 붙을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10월과 11월 아예 연말 이때 넘어가게 됐을 때 포인트가 하나하나씩 들어올 거니까요. 그때 보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비중을 태우는 시점은 그때인 거고 지금은 단기 플레이 위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는 좀 단기 플레이일 것 같고 10월, 11월 정도가 되면 그때 나오는 시장의 단서들을 조금 잘 이용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좀 코를 외친 조기준 메인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두 개를 가지고 좀 차별화된 전략을 가져가야 되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조기준 매니저님은 지금 어디 쪽에 좀 집중을 할 것 같으세요? 일단은 이제 거기 이제 그 겨울이 온다는 친구도 얘기를 해보면 삼성전자는 72,000원대 목표가인가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높은 가격이었고 네. 하이닉스를 12만 원으로 낮춘 거죠. 그러니까 HBM에 대해서 너무 이제 과열한 게 아니냐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셀 보고서였지만 삼성전자는 바이거든요. 목표가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저는 삼성전자를 더 이제 좋게 보고 있고 물론 이제 HBM에 의해서 뭐 12단까지도 양산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제가 PPT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자료를 보면은 D램 가격은 조금씩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낸드 가격이 그만큼 좋다라는 거죠. 9% 전월비 9% 이상 상승했다라는 건 서버용 낸드가 그만큼 시장에서 수요가 딸린다라는 거죠. 수요가 많다라는 거죠. 공급이 부족하고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적은 견조할 거고 앞으로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BM이라는 게 지금 한 번에 생산을 하더라도 이게 아직
생산을 그렇게 많이 못하고 있고 대량 생산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이제 뒷받침이 되고 있지만은 이제 엄청나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기는 좀 힘들고 예측치에 벗어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D램 가격은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지만 낸드 가격은 그만큼 견조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서버용 이제 낸드겠지만은 그만큼 우리 수요가 견조하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은 엄청나게 4분기까지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12단을 만드는 8단, 12단 그 다음에 이제 더 높은 게 하이닉스가 HBM을 만들지만 결국 삼성전자도 곧 따라갈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술 격차가 11개월, 5개월, 뭐 이렇게 3개월 점점 줄어들면서 삼성전자가 따라잡는 건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1위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멀리 남지 않았다. 역전 현상이 나온다고 하면 HBM 가격도 어느 정도 떨어질 거고 그게 엔비디아가 원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HBM만 쓸 거야 이게 아니고 삼성전자도 너네들도 만들면 얼마든지 쓰겠다. 그러니까 발열 문제는 해결 가능한 문제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가 이제 저번에 젠스방이 잠깐 얘기했다가 TSMC에다가 이제 다른 업체에다가도 주문할 거라라고 했을 때 유일하게 이제 패키징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삼성전자거든요. 그래서 풀 패키지를 할 수 있는 칩넷 기술과 더불어해서 패키징하는 삼성전자는 어느 순간에는 이제 그게 수주가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바로 뭐 9만 원까지도 수직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는 이제 조기준 매니저님은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본다면은 삼성전자의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다. 삼성전자가 올라갈 룸이 더 많다라고 이렇게 좀 들리는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는 어떤 액션이 있으면 더 잘 올라갈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가이던스에서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준다든지. 제가 근데 그걸 물어봤으면 싶다 속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트리거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보면 다음 주에 트리거가 하나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이재용 상급 법원에 관련해서 이제 그 소송이 걸리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래서 1심에서 이제 무죄가 나왔고 2심에서 이제 무죄가 나온다고 하면 제가 보면 삼성전자의 가장 상승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아마 그 임직원들이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사법 리스크가 아직도 지금 현재 계속 2급 그러니까 상급 법원에서 지금 현재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무죄가 나오는 순간 과거에도 1심에서 무죄가 나왔을 때 상승했듯이 제가 뭐 요번에 이제 9월 말과 10월 초에 이제 결과가 나온다면 제가 뭐 삼성전자가 7만 전자를 넘어설 수 있는 뭐 어떤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기는 한데 뭔가 이제 그거는 오너 리스크에 가까운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가 좀 기대하는 거는 HBM3 양산 뭐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거를 좀 어줍지 않게 들었다라는 표현을 해야 되나요? 삼성에서 오피셜하게 딱 얘기를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뭔가 명확해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통과를 냈는데 이제 양산에서 이제 그 대량 생산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퀄테스트 통과하고 이제 어느 정도 해서 나중에 대량 생산을 납품을 했을 때 이제 발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뭐 8단, 12단까지 다 했을 때 아마 발표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다른 중소기업은 이제 자존심 상한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1위도 아니고 따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오피셜하게 얘기할 가능성은 없고 제가 보기엔 12단까지 다 납품을 했을 때 그때 아마 오피셜하게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측면도 보고 있고 열심히 임직원들은 사고 있다라는 거는 회사가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재료가 있기 때문에 임직원들이 막 계속적으로 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의구심을 갖는다 삼성전자에 못한다. 그러니까 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HBM이 유튜버들이 하이닉스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TC 본딩 관련해서 삼성이 그걸 쓸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삼성은 결국에는 따라잡을 거다, 역전할 거다. 항상 그래갖고 하이닉스가 죽다가 살아나면서 지금까지 왔던 것처럼 삼성전자도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영원히 못 만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원이 못 만든 게 아니고 8단도 그렇고 그 전에 이제 HBM3 이전까지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납품을 지금 현재 이제 8단 그다음에 12단 이런 것들이 따라잡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얼마나 기술 아까 처음에 11개월, 6개월, 5개월 이렇게 점점적으로 기술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거는 어느 순간 역전도 가능하다라는 측면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서 뭐 좋았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실적도 좋지만 사람들이 더 좋았다라고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컨퍼런스 콜에서 Q&A라든지 가이던스 제시하는 게 더 긍정적이고 되게 자신 있는 모습을 더 높이 샀다고 해요. 그 부분이 사실 지금 마이크론의 프리시장 주가를 좀 증명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삼성전자도 이번 3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뭔가 조금 더 가이던스를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뭔가가 있다라면은 주가도 더 잘 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김웅태 매니저님은 반면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야기를 쫙 했으니까
지금은 차라리 오늘 SK하이닉스 이제 12단에 대한 호재 이런 이슈도 있다 보니까 항상 그렇듯이 이럴 때 SK하이닉스가 더 좋은 자리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더 매수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글쎄요. 글쎄요. 왜냐면 그러니까 항상 삼성전자가 늦어요. HBM3E 8단 적증, 엔비디아 컬 테스트 통과하고 아직 납품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 SK하이닉스는 납품하고 있는 와중에 만약에 12단 적증까지 또 이제 완성돼서 양산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또 한 번 딜레이가 삼성전자에 대한 격차가 더 늘어나는 거고 이제 막 만약에 납품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SK하이닉스는 HBM4를 또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더 이상 이제 격차를 또 지금이야 줄어들고 있겠지만은 SK하이닉스는 오로지 HBM에만 이제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는 결코 쉽게 격차를 줄어들 수 없을 거고 이미 한번 시장 점유율에서 SK하이닉스가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잡기는 다소 좀 무리지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는 오너 리스크도 있지만 오너 리스크가 해소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전반적인 반도체 시장에서도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부분에서도 좀 정확하게 좀 제시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는 뭐 일단 공장에 대한 약간 좀 잡음이 많다 보니까 그게 거기 먼저 해결해야 될 것 같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서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9% 이상 상승했을 때 저도 오늘 시초가가 엄청나게 갭을 띄고 나서부터 와 이거 정말 오늘 장난 아니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요. 저희가 이거 사실 이거 SK하이닉스를 기술적으로 분석하면 안 되겠지만 V자 반등이 나오는 시기가 별로 없었어요. 지난 8월 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물론 개별적인 이제 시장에 대한 악재로서 이렇게 한 번쯤은 올라왔는데 지금 자리가 고점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무너진다라고 하면 또다시 한번 16만 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자리인데 만약에 여기서 버텨내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V자 반등으로 나올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는 약간 좀 희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횡보세를 가지 않을까. 시장이 워낙에 자금력들도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자금력들이 대거적으로 투입돼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씩 사고 있는 입장이라면 예를 들어서 입장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자리에서부터는 약간 좀 횡보하는 자리가 나왔을 때 그때부터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섣불리 접근하지 않으셔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이가람 매니저님한테 궁금한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뭐 4% 그리고 10% 가까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올라가는 와중에 오늘 몇 개 종목을 제외하고 그 반도체 대표 소부장격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이럴 때 사실 한 20% 넘는 상승세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네, 그렇죠. 그거 치고 오늘 좀 적게 나왔어요, 상승분이.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좀 소부장에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닌가라는 것도 좀 궁금하고 아니면 오히려 좀 접근을 해야 되는 시기인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조금 전에도 발언했지만은 지금 시기에서는 완전 그냥 HBM에 특화가 돼서 돈을 잘 벌고 있거나 아니면은 AI 가속기로 해서 돈을 잘 벌고 있다거나 그런 기업들은 괜찮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이외에 레거시 관련 종목들은 결국은 10월 달에 확인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일반 소부장들은 그런 거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고요. 근데 국내에서 소부장이 올라가려면 하이닉스가 잘하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가 잘해야 올라가는데 삼성전자가 주가도 못 가고 있지만 지금 뭐 IR 때 좋은 코멘트 나와도 이번엔 저는 별로 영향 없을 것 같은 게 그동안 말은 잘해왔어요. 말은 잘해왔는데 보여준 게 없고 하이닉스는 말은 잘 안 해왔는데 보여줬거든요. 예. 그게 너무나 큰 차이라서 외국계에서도 IR 할 때 삼성전자 말하면 안 믿는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가 실제로 이제는 행동으로서 증명을 다 실력으로서 보여줘야지만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사장단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정확하게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저 추정되는 거는 모바일용 DRAM 발표가 그러니까 모바일용 HBM 관련 발표가 나오는 건가 싶긴 한 건데 빠르면 다음 달 아니면 다다음 달에 양사에서 좀 재밌는 발표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거든요. 이게 과연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에 따라서 물론 좀 빨리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긴 하고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너무 레거시 종목을 보시기보다 무조건 돈을 잘 버는 예를 들어서 뭐 잠깐 차트까지 보게 되면 삼화전기나 이런 종목들 오늘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런 많이 올라갔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을 잘 버는 거고 AI 가속기 결국 ESS 쪽에서 돈을 잘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거 이외의 종목들은 생각보다 못 가고 있다는 건데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과정이니까 결국 돈을 잘 버는 쪽에만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돈을 잘 버는 쪽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가람 매니저님 종목 압축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선택은 지금 시기에 타피로 본다면 그냥 마이크론 잘 나왔으니까 마이크론을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론 잘 나왔으니까 또 봐야 될 건 엔비디아는 안 빠질 것 같아서 타피건 그냥 엔비디아 마이크론 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저번 달에 TSMC를 했었죠. TSMC 자체가 올라갔으니까 이번에 마이크론과 엔비디아인 거고 국내 쪽을 포함을 시킨다면 여전히 그 SK 하이닉스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봤는데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마이크론의 목표가를 이제 목표 TP를 이제 110달러에서 125달러로 더 상향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왔으니까 이 부분이 또 오늘 미국 증시에 좋은 효과를 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론,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들어봤고요.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뭐 저는 종목을 본다면 삼성전자를 우선적으로 사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다면 이제 제가 5번 달 추천 종목인 YC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YC가 지금 현재 이제 테크윙이 이제 뭐 HBM 관련해서 하이닉스 납품을 하면서 이제 검사 장비를 하면서 대시세가 났는데 YC가 지금 현재 이제 15,000원 매물대에 있는데 이게 이제 삼성에다가 납품을 했고 이제 이게 D램, 낸드 검사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데 HBM 검사 장비까지 납품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보면 실적이 이제 심택이 50% 들고 있고 삼성전자가 12% 정도를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지금 현재 이제 올렸다가 좀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이제 15,000대. 저 이평선 60일, 120일 이평선 15,000원 뚫으면 바로 2만 원까지 수직 상승할 것 같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소부장으로서 TMC를 한번 말씀드리면 TMC가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도 이제 특수가스를 납품했다고 공시가 있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도 이제 네온가스 관련해서 납품을 했고 제논 크립토도 지금 현재 테스트 중이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특수가스 관련해서 리사이클도 지금 현재 준비 중이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특수가스를 회수해서 리사이클해서 다시 납품할 수 있는 TMC 이제 반도체 소부장 중에 특수가스 관련 중인 TMC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2만 원대에서 거의 50% 이상 빠졌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점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밸류체인 YC 그리고 삼성전자 TMC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김웅태 매니저님 그래도 종목은 좀 있습니까? 종목은 있습니다. 있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쪽에서 왜 좀 확신이 안 서세요? HBM 이제 장비 쪽인데 PSK 홀딩스라고 실적도 괜찮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왜냐면은 이제 반기 보고서들 보니까는 좀 괜찮게 나와 있는 그나마 좀 이제 실적에서도 도드라지고 있는 중에 하나가 PSK 홀딩스인데 그동안은 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저점을 잡고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이 그려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오늘 시장이 좋아서 올라왔는 건지 이거를 조금 저는 좀 갈피가 안 잡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공정 장비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도체 일관으로서 보면은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만약에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어차피 주 고객사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두 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반등해서 올라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들어가 납품하고 있는 먼저 장비 업종들이 먼저 올라갈 것으로 보이니까 PSK 홀딩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긴 호흡으로서 바라보시면 좋겠고 이제 막 턴어라운드에서 지금 자리에서 5만 원을 들어주고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저는 본격적으로 이제 반등 자리가 들어온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이제 들어가는 것보다 워낙에 또 물량이 무겁기 때문에 분명히 박스권에서 횡보 한번 자리를 가질 거예요. 왜냐면은 지난 8월 말과 중순쯤에 한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여기에 매물벽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 매물벽들을 소화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개인 매물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개인들은 자기 본전에 오면 팔려고 할 생각이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나온다라고 하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한 번 더 뛰어간 자리에서 6만 원까지 단기적 반등으로 왔을 때는 6만 원까지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데니리님께서 채팅창 올려준 내용이 있어갖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은 참 어렵고 깁니다. 공부할수록 힘든데 정보를 나눠야지요. 저희도 최대한 여기에 걸맞춰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또 세 분의 매니저님 다 이제 세 가지 또 색깔이 모두 달라요. 세 분 다 엄청나게 연구를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제 그만큼이나 이쪽 업계, 이쪽 반도체 쪽, 특히나 테크 쪽에 공부할 게 너무 많고 확인할 게 많은 것 같은데 김웅태 매니저님 아까 이야기해 준 것도 이렇게 오늘 하루 오르긴 했지만 오히려 이럴 때가 되게 조심조심 해야 될 때잖아요. 아무래도 그렇게 좀 의미를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이제 미국 하원이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는 서한을 미국의 국방부에 보냈습니다. 자, 우리나라 입장에서 디스플레이 쪽에도 대중 제재가 들어간다면 디스플레이 업종에서도 또 호재가 될 것이란 전망이 오늘 시장에 좀 나왔습니다. 오늘 그 영향에 LG 디스플레이, 힘스, 덕산 네오룩스 등이 상승한 모습인데 바이오 이제 생물보안법 등 다양한 사례가 있듯이 디스플레이도 이제 슬슬 좀 기대해볼 타이밍이 오는지 여기는 또 어디에 영향을 받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가람 매니저님, 네. 디스플레이는 일단 오늘 너무 좋게 갔습니다. 이게 그렇죠. 연속성은 얼만큼 나올지도 궁금하네요. 사실 원래 디스플레이 쪽, 특히나 OLED 관련 쪽은요. 내년도 전망치를 보게 되면 내년도에 대부분의 기업들의 전망치가 다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추이에 있는데 주가가 그동안 워낙에 시장에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주가가 못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미국에서 나타났던 그 번역 기사가 떴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디스플레이 쪽이 훈풍이 불었고 많이 올라준 것 같은데 그 어떤 내용인지부터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좀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 뉴스 같은 경우는 번역본이 오늘 올라온 거고요. 저 아래에 날짜를 보게 되면 이틀 전입니다. 24일 날 원래 올라온 뉴스인데 한국의 번역본이 이제 오늘 번역에 대해서 오늘 올라왔다 보니까 요 뉴스가 뜨고 난 다음부터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중국의 LCD 및 OLED 디스플레이 회사들한테 국방부 쪽에다가 블랙리스트를 해달라라고 요청이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 다음 장에서 이유를 보게 되면 제가 적어왔는데 디스플레이가 무기 시스템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래서 BOE하고 TMR가 국가 보조금을 통해서 미국 군대의 공급망을 좀 위험할, 좀 초래할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BOE하고 TMR가 중국 내 군사 지역에서 지금 중국 인민군하고 깊은 관계에 있다라는 것도 있었고 그에 따라서 중국의 결국은 군사 기업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국방부한테 이 기업들을 블랙리스트로 들어놓고 미국과에서는 뭔가 좀 제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제재를 해야 된다라는 요청이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OLED 관련해서 점유율 자체가 중국이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가 삼성과 LG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최근에 동양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면 중국에 대한 진입을 조금 막을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국내 기업들한테 굉장히 좋은 소식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많이 올라갔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원래 BOE가 원래 잘하고 있던 상태가 많았었고 지난번에 원래 LCD 때 보게 되면 중국 기업들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최근에는 OLED로 넘어와서는 중국이 많이 따라오곤 있지만 이번에 애플을 봤을 때 BOE가 애플 거를 못 따갔거든요. 그럴 정도로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너무나 잘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나 삼성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발효가 되면 물론 좋은 건 맞는데 이게 없더라도 이미 지금 OLED 안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에서 기술력 차가 좀 많이 올라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에서 얼만큼 인정을 해줄 것이고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겠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잠깐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내년도에 대한 영업외 수준치가 올라갈 거고 오늘 이제 공장 매각도 했다라는 소식이 올라온 LG 디스플레이에도 애플 영향으로 올라가다가 말고 다 내려와가 주가 움직임 자체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덕산 네오룩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지금 이번에 애플 향으로 굉장히 좋아질 거다. 삼성 디스플레이 때문에 좋아질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불구하고 종목은 추세 우상향이 아닌 추세 우향향으로 빠지고 있었던 디스플레이 관련된 대표적인 소재 기업입니다. 근데 LG 쪽에서 봤을 때는 QS테크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도 완벽하게 추세 우하향의 바닥으로 다 깔려 내려갔던 종목들인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장비 쪽에서는 에피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도 올라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디스플레이 쪽은 국내에서 너무나 관심이 없고 지난번 6세대 투자할 때와 다르게 8.6세대 OLED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투자 금액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별로 못 들어갔던 게 좀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좀 트리거가 돼서 올라가주기 시작한다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OLED의 탑재량 자체가 상당히 많아지는 시기 때문에 장비주도 장비주지만 소재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구간으로 가는 건 사실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게 보는 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이슈
이슈가 조금 더 이어지고 미중 분쟁 안에서 뭔가 좀 수납매가 돈다면 이번 기회에 좀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들도 좀 올라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리스크라면 이번에 애플에 봐서 알겠지만 제품들이 그다음 안 팔리고요. 별 얘기 없어요. 네, 그다음에 내년도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노트북 만드는 회사들부터 해서 대부분 태블릿 PC 같은 경우도 OLED로의 전환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국내 기업들의 수혜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다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 보니까 애플 발표 전에는 영업이익 올라갈 거다. 발표 이후에 생각보다 판매량 안 올라오면 우리 영업이익 밀릴 것 같은데요. 라는 멘트를 고객사가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년도에 다시 또 이런 IT 가전 부품들이 판매량들이 정확히 올라줘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라서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판단해 줄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고 다만 이슈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국내의 디스플레이 관련 회사들한테는 네. 좋은 뉴스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뭐 큰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가람 매니저님. 왜냐면은 바로 뭐 이틀 전에 중국에서는 경제 부양책을 꺼냈다 그렇죠, 보니까 맞아요.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중국을 건드리고 있고 중국은 경제 부양책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 항상 껴 있고. 그렇죠. 이거의 업황의 차이는 크게 달라지지 없겠죠? 근데 저 그 중국 부양책이 네. 진짜로 잘 먹혀서 중국의 경기가 올라온다라고 가정해보게 되면 네. 반도체가 갈 수밖에 없어요. 디스플레이도 갈 수밖에 없을 거고. 우리나라 왜냐면 반도체 중국 제일 많이 네, 그렇죠. 분명 이제 판매량 자체가 올라야 되는 건데 판매량이 죽은 이유, 특히나 스마트폰 판매량이 죽었던 이유가 중국 시장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중국 내에서만 하고 있고 중국 내 기업들만 커지다 보니까 그 이외 쪽에서의 물량 자체가 점차 줄고 있어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던 중국이 꺾였던 거였는데 만약에 진짜로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잘 써서 이번에 잘 먹혀가지고 중국의 소비가 올라온다까지 만약에 진짜 확인이 돼버리면 그때는 뭐 반도체 수요도 올라올 것이고 그거 이외에 뭐 사실은 중국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자체가 수출 기업 자체가 다시 좋아지는 구간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은 이번에 중국만 좀 잘 해주면 전반적인 증시가 다 좋아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린 좀 잘 지켜보는 게 가운데서 잘 지켜보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중국이 경제 부양책을 잘 하고 경제 부흥을 한다면 우리나라 IT 쪽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기준 매니저님이 봤을 때는 디스플레이가 오늘 오랜만에 좀 강하게 올라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과 연관된 이슈긴 한데 좀 일시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가람 매니저 이야기와 좀 연관을 지어서 앞으로 좀 기대해볼 만한 포인트 있다고 보십니까? 뭐 일시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뭐 LG 디스플레이를 증권회사에 있을 때 10년 전에 네. 이제 되게 많이 좋아했고 막 매매를 했는데 거의 한 3, 4년 동안 밀다가 다시는 디스플레이는 보지 않겠다. 마음을 먹었고 예. 지금도 그 결정을 잘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62인치 뭐 그다음에 이제 32인치 뭐 패널들 보면 가격이 지금 2021년에 이제 그때 고가를 찍은 다음에 계속 뭐 하향했고 이제 횡보 중입니다. 그래서 패널 가격 이제 LCD나 LED는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이제 중국 기업한테 넘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OLED가 이제 삼성과 LG 디스플레이가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웨어러블 시장이라든가 오늘 뭐 메타가 이제 VR 헤드셋하고 이제 AR 안경을 오리온을 만들면서 이제 그와 관련된 종목이 좀 올라간 것도 있지만은 어떤 큰 시세를 줄 만큼 시장에 영향력은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형화되면서 이제 중대형 OLED 관련해서 QLED, 삼성에서 만드는 것들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수요는 있지만은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2021년도 코로나 때 어떤 수요가 폭발하면서 이제 웬만큼 바꾸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 70인치, 80인치 TV를 수요는 뭐 견조하지만은 이제 한꺼번에 그런 월드컵이라든가 올림픽이 있는 해에 이제 소비가 이제 많이 늘어나는데 뭐 이런 것도 이제 끝났고 지금 현재의 이제 디스플레이 수요는 조금씩 나오겠지만은 미국에서도 지금 현재 그런 규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미국에서는 피해 기업이 없거든요.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그다음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이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뭐 미국 정부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중국산을 규제를 하고 또 그다음에 한국 기업을 키워줄 이유는 없지 않을까. 그냥 이제 중국 때리기에 어떤 일환으로 해서 이제 잠깐 뉴스가 나왔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 중에 너무 소외되고 실적이 좋은 기업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LG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라든가 대장, 뭐 디스플레이 관련 줄을 포트에 많이 담아서 이렇게 이제 어렵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관심을 갖고 단기 트레이딩 해볼 정도의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 트레이딩 이야기했고요. 김웅태 매니저님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너무 이게 장기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거로 보여지고요. 일단 미국이 어디에게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중국이지만 중국 어느 쪽에다가 디스플레이에서 제재를 가한 것인가라고 했을 때 보면은 오늘 방산 쪽에다가 이제 국방부에다가 이제 서한을 보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방산 쪽에다가 보냈다라고 하면은 이게 군사적으로서 어디에서 이렇게 드론이라든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전차 미사일에 대한 이제 대항마를 막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디스플레이에 대한 제재를 강할 것인지 이게 방산을 넘어서서 소비재까지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과연 이 규모가 얼마만큼 커질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디스플레이에 우리나라 국내로 반사이익 수익을 보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중국에 대한 이제 물량 제재를 하기 위해서 이걸로 본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인 일시적인 현상으로서 끝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또다시 한번 뭐 조선 또는 뭐 여러 가지 측면을 벗어나서 이제는 뭐 디스플레이까지도 제재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똑같이 이제 그런 업종들로서 같이 똑같이 움직이느냐? 그래서 그때 그렇게까지는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기 때문에 짤막하게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트레이딩 안에서는 좀 노려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웅태 매니저님 종목 있나요, 그래도? 잠깐 한번 보면 디스플레이가 너무 많아요. OLED라든지 그쵸? 이게 LCD 관련된 기업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그냥 조금 한번 같이 보면은 겹포제로서 있는 재료들을 봤을 때는 HB 테크놀로지 유리기판하고 이제 OLED 관련해서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디스플레이 장비 업종들 봤을 때는 검사 장비 쪽에서는 HB 테크놀로지도 이제 그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좀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디스플레이 업종 안에 유리기판과 관련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도 유리기판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갖고 계시다 보니까 비슷한 의견이십니까? 종목은? 저는 유리기판 시장이, 그러니까 막상 시장 되면 이제 HBM 시장의 100배가 넘을 거라고 봅니다. 모든 IT 기기가 달라질 거고요. 슬림화되면서 전장용까지 된다면, 확대된다면, 진짜 시장이 제가 보기에는 2026년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내년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보고 인텔, 그다음에 TSMC도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유리기판 시장은 빨리 다가오고 있고 삼성전자, LG, 그다음에 SK 앱솔릭스가 지금 현재 촉발된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올 거고요.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종목을 본다면 저는 AP 시스템을 좋게 보고 있는데 이게 장비, 전공정부터 후공정 모든 디스플레이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 600억의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총이 3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싼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현재 뭐 레이저 장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비를 다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1위 기업이다, 디스플레이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녹스 첨단 소재가 지금 6천억도의 시총인데 거의 900에서 10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소재, 필름부터 시작해서 모든 패널부터 해서 만들고 있는 게 이녹스 첨단 소재. 그러니까 OLED 관련해서 이 두 기업을 꼭 1, 2위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가람 매니저님은 종목 어디를 좀 보십니까? 저는 탑픽을 따로 적어오진 않았는데요. 저도 지금 조금 전에 설명 들으신 거대로 뭐 장비 쪽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저 역시 AP 시스템이 중국창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 거에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더 본다면 저 역시 마찬가지로 HB 테크놀로지 더 좋게 보고 있으니까 이 두 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더불어서 그냥 공부 관점에서만 좀 설명을 한 가지만 좀 들어본다면 블랙 PLD라는 게 있습니다. OLED 자체가 결국은 소비 전력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OLED를 내년도에 채택을 많이 하는 거고요. 그 안에서 이제 블랙 PDL이라는 소재가 있는데 그거를 국내에서 독점 납품하는 기업이 덕산 네오로스라는 기업이 지금 독과점의 형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 애플이 이제 블랙 PDL을 채택을 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독점 기업한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기업한테 지금 하나 더 줘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애플이 나중에 블랙 PDL이라는 소재를 채택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 덕산 네오로스라는 기업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키워드를 기억하고 있다가 혹시라도 뉴스에 만약에 블랙 PDL 애플 떴다라고 하게 되면 덕산 네오로스를 그때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덕산 네오로스까지 이야기 들어보고 AP 시스템, HB 테크놀로지 모두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테슬라 로보택시 자율주행 이야기 오랜만에 또 해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좀 듬성듬성 휴일이 있어요. 화요일, 목요일 쉬고 월, 수, 금 지나가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10월 10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테슬라 로보택시 그동안 자율주행 모멘텀 끌고 왔던 게 여기서 이제 터질 것 같은데 이벤트 전략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준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지금 뭐 자율주행 오늘 시장에서 사실 좋았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발표 전까지 꾸준하게 좀 달려가겠죠? 로보택시가 이제 테슬라가 이제 뭐 시동을 걸었고 지금 현재 이제 10월 10일 날 나온다고 하는데 강남에서 이제 자율주행 택시가 달린다고 하는데 보니까 저는 이제 현대차 관련해서 아이오닉 5만 나올 줄 알았더니 오늘 기사에 보니까 사진에 현대차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봐도 티볼리예요. 그러니까 KG 모빌리티도 이제 자율주행, 물론 이제 많이 다 들려 있더라고요, 센서가. 그래서 티볼리도 결국에는 이제 TKG도 이제 강남에서 일대에서 자율주행을 하는데 요게 이제 시범 운행이기 때문에 공짜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 맵에서 카카오 T에서 이제 택시를 부르면 이제 공짜로 이용할 수 있고 나중에 순차적으로 이제 유료화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10월 10일 날 테슬라가 이제 이렇게 자율주행 관련해서 나오니까 기업들이 이제 저번에 전기차를 실기를 하면서 많은 GM, 포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이 테슬라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그와 관련된 어떤 시장의 어떤 전기차의 상승 시장을 보면서 이제 넉넉히 지켜봤던 기업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도 로보택시를 마냥 놓친다고 하면 이제 영영 따라갈 수 없다라는 측면으로 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 현재 뛰어들고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정부 지자체가 어느 정도 해줘야 되고요. 어떤 지역에서 시범 운행을 해야 되는데 중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우한부터 뭐 상해, 북경 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현재 잘 안 하고 있고 판교라든가 심야에 버스만 몇 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버스도 중국산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만큼 좀 어떤 지역을 선정해서 빨리 하게끔 해야지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이번에도 전기차에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만약 자율주행까지 늦어진다면 큰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시작하는 거는 좋은 신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과연 이런 10월 10일 날 이제 그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만들면 세론 아니냐 끝난 거 아니냐 그러는데 테슬라는 어떤 시장을 만들었잖아요. 전기차의 어떤 시장을 만들었고 제가 보기엔 자율주행을 이제 상용화하는 그렇게 만들 거다라는 측면으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 한국 모든 자동차 업체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빨리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다. 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멀리 있는 미래가 내년 굉장히 빠르게 우리 자율주행 시장이 올 거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세론에 대한 이야기를 막판에 또 해주셨는데 나올 수도 있겠죠, 세론 뭐. 근데 세론 나오기 한 2, 3일 전에 좀 지금 미리 사두고 세론 뭐 나오기 한 2, 3일 전에 미리 매도하는 전략이 가장 안전할 것 같아요. 지금 세론은 뭔가 기정사실화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장에서 뭐 세론은 나오죠. 왜냐하면 많이 올라가면 어느 정도 네. 차익 매물이 당연히 나오는 거니까. 네. 근데 왜냐하면 아직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만큼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뭐 가시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자세히 봤더니 이제 아이오닉은 그렇게 센서가 이제 조그맣게 부착되어 있는데 티볼리는 센서가 크게 좌우 상단에 높게 부착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많은 센서를 달았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센서 관련부터 시작해서 이제 프로그램도 나올 텐데 저는 자율주행 요번에 그러니까 그 추석 때 시골을 장거리 운행을 했을 때 보니까 이제 자율주행은 아니지만 이렇게 보조 프로그램을 썼기 때문에 이제 덜 피곤하지 않았나. 굉장히 많이 막혔거든요, 이번에. 네, 거의 9시간을 넘게 걸렸는데 예. 6시간 이상 걸렸던 적이 없는데 그건 한 10년 동안 그런데 엄청나게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기능을 쓴 사람은 그런 기능이 없는 차를 못 살 것 같다. 네. 앞으로 업그레이드 했으면 됐지. 예. 그러면서 더 뭐 우리 차도 좋아졌다. 우리 차도 정말 좋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조기준 매니저님이 얘기해 주셨고 뭐 혹시 지금 자율주행 섹터에 대해서 아니 나는 이거 나가는데 조금 주의해야 될 것도 많고 지금 여기 말고 좀 다른 섹터이기 때문에 좀 자율주행 굳이 안 봐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 의견 들어보고요. 없으시다면 종목 압축으로 바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걸로 없어요. 확인을 네. 할게요. 자, 알겠습니다. 그럼 김홍태 매니저님, 자율주행에서 본다면 어떤 종목이 가장 괜찮을까요? 저는 SOS랩. SOS래. 네. 그렇죠. 잘 가고 있습니다, 진짜 여기는. 잘 못 가고 있어요.
그런가요? 저는 이제 SOS 를 조기준 매니저님이 소개시켜 줬을 때 안 그래도 분명히 이거 내 종목인데 또 하실까봐 내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아끼겠습니다. 분명히 아까 제가 이거 방송에서 오전에 이제 했는데 자꾸 눈치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이거 자기가 한 거라고. 이거 내가 했던 종목인데 그래서 네, 말을 아끼겠습니다.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다 올라가면 되는데. 네. 이 라이다에 대한 기술 특허 관련해서도 국내 최대 많이 보유했던 기업이고요. 근데 사실 이 SOS 랩이 실적이 좋지 않아요. 자율주행 모든 섹터들에 대한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데 일단은 상용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앞으로 라이더에 대한 수출 규모라든지 앞으로 전복되는 이제 기술력을 본다면은 앞으로 이제 매출이 흑자 전환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뭐 매출액이 뭐 적자가 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보통적으로서 이제 매출이 안 나오는 것 뿐이지 이게 만약에 상용화가 된다고 했을 때는 정말 큰 이제 흑자 전환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잡으면 좋겠는데 이 SOS 랩이 어제 이제 보호해수 물량이 풀리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 물량 풀리는 날인데 그게 200만 주가 좀 넘었을 텐데 물량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잡고 올릴 건지 아니면 풀어놓고 올릴 건지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자리는 바닥권이라서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뭐 당연히 SOS 랩이겠죠? 네, 아니 저는 풀린 것 같아요. 어제부터 안 풀렸다고 그러는데 기관 매도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한 150만 주 정도는 거래가 된 것 같고 나머지 이제 거래는 올라가면서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 뭐 다른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든가 슈어 소프트테크 많이 올랐는데 이제 가장 라이다의 우리나라 유일한 회사라고 생각하는 SOS랩이 안 올랐다 생각하는데 요게 이제 그 기관들의 물량, 그러니까 3개월짜리 보유수 물량이 정확히 280만 주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절반 이상 한 150만 주가 소화되고 나머지 이제 100만 주 정도는 아마 8,000원에서 그러니까 이게 공모가가 11,5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받은 사람도 있고 싸게 산 사람들이 이제 차익 실현을 한 거고 기관들이 이제 워낙 그 상장 전에 산 물량이기 때문에 이제 수익을 챙기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 자율주행 시장이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 이제 50만 주, 100만 주만 소화하면 충분히 올라갈 것 같다. 그 다음에 라이다 센서를 SOS 랩이고 레이더 센서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보면은 이제 카메라는 저는 세코닉스, 그러니까 100억 이상을 실적이 나오는 카메라 렌즈를 만든 게 이제 전장용, 자동차용 카메라만 옛날에 했는데 세코닉스가 이제 카메라로서 세 종목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코닉스와 SOS 랩 얘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이가람 매니저님. 네, 전 당연히 미국 기업에서는 이제 그 테슬라를 좀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이제 관련된 지적적인 종목인 피런티어가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 약간 특이한 건데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테슬라를 가지고 있는 지분 회사가 뉴스가 뜨면서 올라갈 때가 좀 있습니다. 서희건설이라는 종목이 테슬라의 지분을 좀 들고 있는데 항상 테슬라가 올라갈 때 따라 올라갔던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거 보실 건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테슬라가 많이 올라갔을 때 서희건설까지 곁다리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파트 맞죠? 그 네, 서희건설. 맞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테슬라의 지분을 갖고 있군요. 테슬라, 퓨런티어, 서희건설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특이점 마무리해보고요. 특이점 외에도 이제 매니저님과 매크로 그리고 지금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되게 궁금할 거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저는 10시 10분부터 항상 유튜브에다가 이가람 매니저 검색하시면 공개 방송 볼 수 있고요. 오늘은 제가 화요일날 SK 하이닉스 매수했다라고 설명드렸고 오늘은 그에 따른 후속으로 반도체에 대한 업황과 제가 또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저는 오늘 이제 무료 방송 없고요. 아까 3시 50분에 조기준 검색해보면 이제 유튜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무료 방송을 했고, 거기에서 보면 이제 제가 산일 전기 얼만큼 40% 이상 수익이 났다라는 거랑 더불어 자율주행에 관련해서 설명드렸으니까 3시 50분 거 오늘 유튜브 조기준 검색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기준 매니저님이 또 아까 오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 보니까 채팅창에도 감기 조심하시라고 이렇게 연락도 좀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자, 무료 방송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김용태 매니저님. 네, 저도 오늘 오후 4시에 무료 방송을 진행을 했고요. 유튜브에서 김웅태 검색하시면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2차 전지를 한번 2차 전지냐 반도체냐 만들었을 때 제가 2차 전지라고 한번 손을 들었는데 2차 전지에 대한 관련주들 올라오는 모습들 설명을 해드렸고 반도체가 과연 여기서 이제 진짜 반등이냐 아니면 기술적 반등이냐라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남겨드렸으니까는 검색하셔서 많이들 보시고요. 오늘은 이가람 매니저 유튜브 방송이 있으니까는 많이들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분의 무료 방송 통해서 현재 시장의 최고의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이점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특별한 탑5로 이어집니다.